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자, 우선 최근 이틀 동안 움직임을 보시면 수요일날 같은 경우도 십자형 도지 캔들 나왔고, 그 다음 오늘 같은 경우도 십자형 도지 캔들 나왔죠. 자, 지금 이틀 연속해서 양봉이 등장을 했고, 하락하는 추세에서 변곡점을 만드는 도지 캔들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방향성이 정말 중요해요.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주가가 꺾인다, 그러면 조금 더 낙폭이 나올 거고, 만약에 음봉 캔들이 등장을 하지 않고 방향이 상방으로 가요. 그럼 지금 이렇게 고점 라인에서 박스권을 만들다가 계속해서 꺾이고 있었죠. 이 흐름이 천천히 상방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공매도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레인보우는 공매도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고, 시장에 주도 테마가 없는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지,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매도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한번 해볼 거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마지막까지 집중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오늘 종목 보기 전에 간단하게 시황 먼저 보면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대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2%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수급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의 매도가 이어졌죠. 한마디로 시장의 수급도 안 좋았고 지수의 움직임도 좋지 않았다.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4월에 있을 보편관세 적용, 그 다음에 공매도에 타겟이 될 수 있는 일부 종목들의 주가 하락,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변수인데, 일단 하나씩 차분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정치 같은 경우는 일단 준비해온 기사 내용 잠깐만 보시면요, 탄핵 심판의 선고가 장기화되면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제 보통은 정치 얘기를 방송에서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만 좀 볼게요. 자,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체가 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장기화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신용 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가 됐다. 그래서 우선 이달 28일부터 4월 중순 사이에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앞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석 달간 145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근데 이거는 선고가 있고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헌재 탄핵 심판 선고가 4월 중순 이후로 미뤄질 경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장기간 이어지게 되고, 이 부분은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주겠죠.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정치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여러분들 관세죠, 관세. 근데 관세 같은 경우는 하도 우려먹던 재료라서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다 됐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에 있을 보편관세 적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죠. 뭐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든 품목의 관세를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 개별 품목의 관세를 적용하고 그 뒤에 차차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관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조금 완화가 됐어요. 그래서 관세 같은 경우는 4월 2일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문제고, 그 다음 이제 공매도. 사실 그냥 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종목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고점을 찍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장의 가능성이 없고 고평가 논란이 있다. 보통 이제 이런 종목들이 공매도에 타겟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 자, 우리가 주가가 한 달 전이었으면은 고점이라고 볼 수 있었겠죠. 근데 이미 주가는 그 사이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고점이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솔직하게 얘기해서 로봇 섹터랑 인공지능 섹터 말고 성장에 대한 잠재력이 있는 섹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엔비디아는 최근에 GTC에서 대놓고 로봇의 시대가 왔다고 언급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지금 제조업 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스마트 정책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AI 로봇이 있을 거다, 그냥 대놓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성장에 대한 문제는 전혀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자, 보통 이제 공매도에 타겟이 되는 종목들은요,
이 대차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거든요. 폭발적으로. 이 공매도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첫 번째로 대차 거래가 있습니다. 대차 거래. 이게 어떤 거냐면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빌린 주식을 매도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가 어떤 거냐면 내가 팔았던 물량만큼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냐면 이 빌렸던 주식 있죠. 이거를 상환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차 상환이에요. 그래서 공매도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어떤 거냐면 대차 거래를 통해서 10주를 빌렸습니다. 이 10주를 내가 매도를 통해서 만원에 10개 팔았어요. 그러면 10만원의 수익이 남겠죠. 만원에 팔았으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할 때는 만원보다 낮은 금액에 예를 들어서 9천원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빌린 10주만큼. 그러면 10만원의 이득이 생겼고 10만원 갖고 9만원을 썼으니까 만원이 남죠. 이게 바로 공매도로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최근에 대차 잔고가 48만 주, 금액으로 보면은 1,300억이에요. 근데 이 수량이 절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진짜 공매도에 타깃이 되는 종목들은요, 레인보우랑 비슷한 기업이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퓨처엠의 지금 시가총액이 대략 10조입니다. 근데 지금 대차 거래 잔고 금액을 보시면 1조 3천억이 있어요. 1조 3천억. 근데 아까 봤었던 레인보우의 시가총액이 5조 원이고 대차 잔고 금액이 얼마였어요? 대충 1,300억 정도밖에 안 됐었죠. 자, 시가총액은 2배가량의 차이인데 대차 잔고 차이는 10배가 넘어가요. 보통 이제 대차 잔고를 보면서 공매도를 예상을 할 때는 시가총액 비중이 10%가 넘어가야지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레인보우 보시면 어때요? 이거 진짜 얼마 안 돼요. 만약에 레인보우가 진짜 공매도의 타겟이 될 거였으면 지금보다 5배에서 6배의 대차 잔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의 타겟이 됐고 이것 때문에 빠지고 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은 시장도 애매해요. 코스닥 최근에 움직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월 중순부터 해서 최근까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나마 이제 쌍바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하게 되면 박스권을 만들겠죠. 그리고 시장이 점차 좋아지면 박스권 돌파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시장이 애매하니까 로봇 섹터도 힘을 못 받고 레인보우도 그냥 고점 찍었으니까 완만하게 조정받고 있는 거지 주가가 하락하는 기간에 많은 거래량이 터졌던 게 아니잖아요. 흐름만 상방으로 돌리고 재료만 터져주면 레인보우의 주가도 반드시 급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손절로 대응을 할 게 아니고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천천히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내용 잘 따라오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오늘 혹시라도 제 영상을 처음 보고 방금 구독 눌렀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방송을 통해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다양한 브리핑을 해드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텐 장중에 중요한 매수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문자를 드려서 중요한 타점들을 공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쓰고 있는 노란 색깔 매수 화살표가 나올 때 매수 문자, 그 다음에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땐 매도 문자,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가고 조금 더 비싸게 팔고 나올 수 있게끔 타점에 대한 정보들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보시면 어때요? 매수 신호가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관망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 이틀간의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흐름이 천천히 상방으로 바뀌게 되면 분명히 매수 신호가 나올 겁니다. 자, 이때 우리 같이 한번 매수 타점 잡으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연락처 7775번에 8354 번호로 레인이라고 종목명 한 통만 남겨두시면 되고요. 돈 들어가고 금전적인 요구하고 이런 거 없이 전부 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로 이 지표를 갖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종목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간단한 예시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 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에요. 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텐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에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 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3,000원까지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2,450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받아 사이트 전송 내역인데요. 자, 개인 고객 주식 명사수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 내역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 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도 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대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4,000원에 목표가 73,000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위에도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 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7775번에 8354 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세력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 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1번, 2번, 3번, 4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0일이었죠 12월 10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요날 제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테오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예요. 자,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선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테오젠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턴 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 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 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 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 타점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 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 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 타점 신청하기 전에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레인보우 넘어와서, 자, 일단 앞에서 지금까지 내려갔었던 이유 말씀드렸고, 그 다음 또 공매도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 이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요. 자, 보통 이제 우리 주식에서 엘리어트 파동은 상승 5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락 3파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움직이게 되면은 상승 1파, 그 다음 2파, 3파, 4파, 5파가 나오죠. 그 다음에 하락 A파동, B파동, C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 가면은 헤드 앤 숄더라고 해서 어깨, 머리, 어깨 이런 패턴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1파가 나왔고 2파, 그 다음 3파가 나온 다음에 4파의 구간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4파가 나올 때 조정을 받더라도 3파의 시작 부근을 깨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3파의 시작 부근이 어디예요? 이 자리죠. 25만원대. 그래서 레인보우는 지금 25만원 금액대만 깨지 않으면 상승 5파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상승 5파는 보통 길이를 예측을 할 때 3파의 길이와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승 5파가 나왔을 때 3파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쌍봉을 찍고 주가가 빠진다. 5파가 나왔을 때 여기를 돌파를 못하니까 고점을 찍고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눌림목자리 공략을 잘 한 다음에 올라갔을 때 내가 보수적으로 매도하고 나오는 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고점에 잡으신 분들도 앞으로 타이밍만 잘 잡고 내가 확실하게 대응만 잘하면 손절치고 나갈 게 아니고 최소한 본전 혹은 그 이상의 수익까지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내가 지금 뭐 손해를 보고 있고 금액이 너무 크다, 무턱대고 손절하고 그냥 가만히 방치하고 이럴 게 아니고,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고 뭐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다 말씀드릴 거니까 방송 내용 보면서 잘 따라오시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세력 타점 신청하시는 거죠. 혹시 아직까지 안 남기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꼭 레인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두시고요. 일단 오늘 방송은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라 마무리해보고, 내일 다시 한번 조금 더 추가로 밀리면서 장기 평선 터치가 나올지 아니면 바로 흐름을 돌릴지 확인하고 나서 방송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